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대적 마음, 그 김홍종 교수의 마음의 사학이나 사회학적 파상성을 가지고 공중권세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붕괴되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공중권세를 이루면서 이게 지금 목회의 현장이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분열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서는 공중권세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 사회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이나 이 성서는 그러니까 사회학자 중에서도 베냐민이 그렇게 뛰어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폐허가 오면 다 끝나잖아요. 사회학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지면 거기에 그게 그 시간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간이라고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기에 정말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 그 어마어마한 저항에 대해서 그 공중권세로 분석을 했는데 오늘의 이제 그 공중권세 내용에서의 자기의 나르시즘의 문제라든지 각자 도성의 문제라든지 그 탐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공동체의 공기를 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분열을 할 때 어떻게 완전 무장하면서 영성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 영성 수련의 방향인데, 그래서 저는 우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 머리니까 새로운 영으로 그러면 구원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구원관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관은 그동안에 이제 보수적인 거는 개인 구원의 구원관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개인만 각자 도생으로 나만 구원받겠다 그러면 그 각자 도생이랑 세계관이랑 뭐가 틀려면 이 세상에 지금 매스컴들이 제국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공중권세자들이 떠드는 거랑 거기서 나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 그 뭐 14만 몇 명에 우리 들어가면 우리만 거기 공중반 그런 그렇다고 진보적인 사회적 구원, 구조적 구원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있죠.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들, 사회 그거 좋은 거죠. 개인 구원보다 더 나갔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 재난기는 사회 구원만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연, 피조물의 구원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이 자연 전체가, 생태계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생태 구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무너뜨리는 것은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최저로 해서 최대한으로 인간의 그 기술과학이 발달해서 만들어낸 문명이 결국은 자연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해서 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코로나로. 그 다음에 거기에 종속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개인도 전부 우울, 불안, 저는 조현병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당뇨, 이게 좀 주목을 하는데 그 정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블루 칼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들도 다 지금 그 정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일반 서구 하는 정신적이나 뭐 하는 정동, 감정 노동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이 다 지금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물질 문명이나 이 기술 과학이 만들어 놓은 이거 시스템 전체를 지금 바꿔야 돼서 개인 구원, 사회 구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피조물 전체 자연 구원까지를 하는 새로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그 지배자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까 말했듯이 물질이 만mon주의라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만몬이라는 것이 돈과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나 그동안 산업 물질 문명이 구원관이 뭐예요? 산업 물질 문명의 구원관이 만몬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무한한 그 생산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 생산력을 가속도로 붙여 보여서 하는데 그것이 다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사회로 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성장을만 얘기했는데 탈성장을 얘기할 수뿐이 없어요. 탈성장을 얘기하려면은 산업화를 속도를 줄여야 되고 저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탈성장 시대 이후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큰 교회라든지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이 산업화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 저성장, 탈성장 시대, 그다음에 탈교화된 이 시대의 새로운 목표가 뭐냐. 이거를 가장 그 생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마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오늘 하는 알겠으니까 그 지금 선언서를 우리가 발표했거든요. 지난달에 마을 목회 선언문을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만몬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배하고 분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심지어 교인들도 이 구원관이 불투명하고 공중권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공중권세와 싸우라고 그러는데 공중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공중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분열시키는가를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뭐 기도합시다만 뭘 가지고 기도하고 공중권세가 우리가 어떻게 지배하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분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교인들을 자꾸 흔들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처럼 마을 공동체가 공동체 운동을 몇십 년 설교 듣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더라고, 자꾸. 흔들리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공중권세라는 개념을 다시 읽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게 그 세상의 제국이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읽으면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제국과 싸운 사람이에요. 제국의 공중권세와. 그러니까 세상의 주류, 세상을 움직이는 에어, 그 공기와 그 궁극적 파워와 그러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 로마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공중교사라고 구성하고 방패로 막고 구원관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는 로마서에 보면은 전 우주가 신음한다고 그래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개인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을 넘어서 우주 전체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구원,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을 넘어서 피조 생태계 전체에 대한 구원을 얘기를 하는 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래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산업 물질 문명은 끝났고 지금 생태 사회로 문명 전환기라는 게 이행기에 있다는 거죠. 이행기. 이 문명 이행기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행기. 거기에 새로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그 정체를 공중곳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해서 믿음의 방패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제일 사람들을 흔들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고 유혹하는 게 어디서 오냐면 주로 언어나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이런 매스컴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거 지금 발원지가 바로 기독교 카톡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크리스텐담 붕괴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중세를 살고 있거든요. 근대화라든지 산업화의 경험도 지금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신학이 많아요. 그 옛날에 중세 시대 때 크리스텐담 시절에 썼던 얘기들 그 세계관으로 설교하고 공동체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래도 공동체가 있어요. 근대 시대는 공동체가 무너졌지만, 근데 그게 낡은 공동체잖아요. 중세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지금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거친 다음에 생태 사회에 있어서의 구원관을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지금 그 신천지나 이런 그 이단이 날뛰냐면 산업화 시대는 물질이 풍요했지만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공동체가 중세시대적인 낡은 민주화나 산업화를 거치지 않은 공동체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폐기물이 된 거지만 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 지금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업화 시대, 이 경제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젊은 애들이 다 그 중세 시대에 민주화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긴 다 그 공동체가 파시즘이죠. 우상성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거를 산업화도 넘고 근대화 민주주의도 다 넣고 이미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루터 칼빈의 그 종교개혁을 그때 인문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인문학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근대사회에 적응하는 프로테스탄티니즘을 해서 우리 근대 서구 교회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시대의 상황이 그걸 넘어서서 이 문명 이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만 목회 돌봄 마을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리고 복음의 그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그 언어들 그 통신망들 세상을 지배하는 미디어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돼. 우리가 어떤 에어 속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분열시키는가를.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건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개가지고 심령을 뚫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굿뉴스,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굿뉴스의 생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마을의 마당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제국의 플랫폼이 아니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그 제국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나 공공성을 가진 그리고 굿뉴스를 복음의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미 플랫폼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제국의 지배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마존 이런 애들이. 그게 바울의 에클레시아가 뭐냐는 거죠. 그 로마 제국에서 민회라는 당시의 정치 제도를 공동체화해 가지고 그 에클레시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혁명의 그 씨앗이 된 거라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거 오늘 다 시간이면 이 지금 개인의 마음의 생태계와 이웃의 마음, 그다음에 자연 기후 생태계를 전부 묶는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수님이 한번 저한테 어, 목사님이 요즘 성령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저기 우리 그 김도열 교수님이 그 가교마잖아요. 지금 우리 장신대 출신의 교육학자 선교학자들이 참여한 건데 가정교회 마을이라는 이 생태계 생명망 그러니까 오늘 생명 수업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공중권세에 대항해서 싸우려면 생명망을 짜야 돼요. 하나님의 운동은 생명의 운동인데 생명은 망짝이라는 거죠. 망짝이. 근데 우리 사회 체제라면 가정과 교회와 마을에 생명의 망을 짜는데 성서에 등장한 건 성령이 등장하네요. 성령인데 삼위일체 페리코레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김도희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보면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상호 내주, 상호 침토, 상호 의존하면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마을의 개인들의 마음들,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마음들, 그다음에 생태계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상호 내주 침투 의존하면서 성령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생명망을 생명이 지금 붕괴되고 있죠. 코로나가 생명을 공중권세에 의해서 그 제일 큰 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하는 산업 물질 문명이 가장 그 거대 담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중권세예요.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이야기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그 언어를, 그들이 언어를 지배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성령의 그 언어를 가져야 되는 거고, 성령의 언어를 지역에서 하면 이 마음을 생명으로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저는 목회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공중권세, 이 세상을 이러한 공중권세가 지배하는데, 그럼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 생명의 마음들,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일 때 목회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낡은 제국의 언어와 다른 새로운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해야 돼.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언어를 갖고 공동체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는 뭐 지금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고, 그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 이제 요것도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 지금 한 시간 있어서 요건. 그래서 지금 마을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해서 지금 마을에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돌봄 마당에 플랫폼을 짜는 거로 이제 돌봄 마당, 학습 마당 마을에 미디어 마당 이 공중권세와 대항을 해서 플랫폼 짜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이 아까 말했듯이 제국의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플랫폼이 한국말은 마당이거든요. 마을에서 마당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마당을 짜는 거죠. 돌봄이 다 붕괴가 되어 있죠, 코로나. 근데 학습이 굉장히 학습 마당. 마을 곳곳에서 학습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미디어 마당. 이제 그런 것들이 해서 플랫폼으로서의 마당 교회. 이런 것들이 마을에 돌봄 마당, 돌보는 그 마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와 마을 사이에 마당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을. 그리고 이 양쪽으로 거기에는 그 마당에는 돌보는 마당이 있고 학습 마당이 있고 미디어 마당,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을 또 마을 사람의 언어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자, 코로나기에 어떻게 코로나기를 보냈는가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코로나 되니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멈추고 교회에서도 활동을 못하게 이제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집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30년 동안 하던 것이 그 1, 2층 어린이집하고 지하가 본당에 있는데 그 문을 닫게 돼가지고 그 공간이 비게 됐을 때 교인들도 못 모이게 됐을 때 이제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임종환 교수하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권위자이신 분인데 이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가 선교기가 문을 닫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제 이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코로나기로 위해서 돌봄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협종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고 이미 정부도 지금 정권이 또 바뀌어서 달라지면 그 당시 정부는 이제 이미 통합 돌봄 시대를 통합 돌봄 마을로 가자라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이제 그래서 돌봄 마을로 제안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천시에도 우리 약대동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마을 전체를 돌봄 마을로 하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시의 커뮤니티 케어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도 같이 나가서 이 그룹이 우리 커뮤니티 협의해서 그 막대한 예산이 이제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천이 1등을 했어요. 커뮤니티 케어 여기에. 거기에 이제 참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그 자치위원장 임주환 교수님, 여기 시의원 공무원, 이 시의원실에서 제가 모여가지고 이 마을을 이 돌봄 마을로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하는 걸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이러한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여기 이제 교수랑 또 공무원이랑 묶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신뢰라는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캐피탈을 돈으로만 얘기하는데 돈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장 좋은 자본은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신뢰. 그러니까 마을에서 좋은 일을 뭐 30년가량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믿어요. 주민자치위원장도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그러고 시의원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이런 정책도 만들고 공무원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 갔을 때 제가 이런 거를 제안했어요. 제가 가지고 간 건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돌봄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 1, 2층이 비어 있는데 이 건물을 돌봄 마당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드는데 돌봄이라는 개념은 이제 임종환 교수는 주로 의사니까 당시 지금 코로나기니까 환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누가 건강적으로 돌봐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가 오니까 은퇴자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마을로 들어와요.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다 고령화된 사람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잖아요. 고령화된 인구들이 그 엄청나게 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선진국은 이미 마을이 커뮤니티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는 마을 단위로 스스로 건강을 돌보라는 거예요. 고령자들의 마을이 이제 뭐 일본만이나 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선진국들이 다 이게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시대가 와서 이제 이게 준비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런 건강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거를 돌봄 마을을 했는데 제가 이제 30년 동안 마을을 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 돌봄 마을에는 건강적 돌봄과 복지적 돌봄 우리가 돌봄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떠오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 보니까 코로나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집에만 몇 개월씩 가지고 계니까 굉장히 우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카페가 그때 있어가지고 소규모로 뭐 5명 정도는 모여도 되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음악도 공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뭐 놀이도 하고 뭐 간단한 연극도 하고 그런 활동을 그 카페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 굉장히 호응이 있었고 또 코로나가 잠깐 풀렸을 때는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걸 이제 집회했거든요. 마을 영화제. 그러니까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거는 피판이라고 하는 국제 영화제 때 마을에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칸느나 이런 그 국제영화제 다 프랑스도 그 칸느 할 때 마을 영화제, 청년 영화제를 해요 동네에서. 이 국제영화제 전 세계에 몰렸을 때 잠은 지역에서 잘 거 아니에요 동네. 그 동네에서 조그만 소영화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힌트를 얻어서 했는데 그게 10회가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영화제가 됐어요. 마을 영화제로. 그랬을 때 코로나 기간도 잠깐 풀렸을 때는 50명 데리고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을에 무대가 필요해요, 지금. 지금 예를 들면 다 로봇이 일반 생산직은 다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거는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스토리텔링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산 노동은 다 로봇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우리는 금방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그 금방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는 다 뺏기고 그 대체가 하기 힘든 문화예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마을에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분들을 생태적인 돌봄이랑 연결하고 문화예술적 돌봄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돌봄 공동 센터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건강적 돌봄이나 복지적 돌봄만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돌봄. 그래서 이 2층을 이제 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1층을 어르신 돌봄으로 만들고 옥상을 이제 생태 텃밭으로 만드는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천에 이제 의료사회 협동조합, 의사들의 협동조합이 있고 이분들은 이미 마을에 왕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진을.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들어갈 때 간호사가 들어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 리더로 의사들이 교육시켜가지고 에, 그를 마을에 이제 왕진할 때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왕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7년 전부터 마을 신방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의사가 왕진하면 우리는 뭐 신방을 하잖아요. 교인 신방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신학자 이제 노영상 교수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수님도 있지만 한국일 교수님이나 뭐 우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뭘 하면은 유심히 봐서 그런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해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 리더들을 이제 돌봄 마을하면 이제 키운 거죠. 10명을. 구강. 마을에 건강 리더들이 10명을 의사 옆 사람들이 의사들이랑 마을에 오니까는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 살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이강인가를 해요. 이강인가. 음. 마을은 나만큼은 모르거든. 그 사람들은 의료는 전문이지만 근데 이 건강 리더들이 건강을 하지만 어디서 활동해요? 약대동 마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대동 마을의 역사. 근데 이 하는 사람이 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 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30년 동안 마을에서 했던 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그냥 체계화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새로운 교회가 이런 기회가 얻는 거죠. 새로운 의미의 우리가 이 사람들 교인으로 만들 건 아니지만 새로운 의미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서 이제 산림 아세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언제 이게 되니까 지금 환경 문제가 마을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구 위기를 가장 궁극적으로 지킬 곳은 지역사회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 카톡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마을 주민들이 건강 리더로 한다고 한다. 근데 성공했으니까 우리 환경 리더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선희정 집사나 이은주 선생이나 김현자 이제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 이미 마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마을 환경 생태계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가 이런 거를 소통해 나가면서 건강 리더 교육 받은 사람들 또 특별하게 이 점 생태 이런 관심 사람 모아가지고 또 마을 환경 리더 강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 생태 수료자가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마을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문예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꼽사리 영화제도 갖고 있고 많은 축제를 하니까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요거는 아직 교육까지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한 대여섯 명 모인다. 그러면 25명에서 이 교육을 받아서 30명이 정도가 되잖아요, 마을에. 이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이 3분의 1, 마을 사람들이 뭐 반이나 좀 더. 그러면 마을에 2, 30명이 환경, 건강 리더, 환경 리더, 마을의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가 교인들로 해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가 이 팬데믹의 사람은 마을 사람과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교인들 플러스 교인들은 자꾸 이제 탈출하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이동하고 그럴래 마을 사람과 그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마을과 연대 수준이 아니라 동맹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마을이 교회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도서관을 갖고 있으니까 박도 예약이라고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박물관을 세웠어요. 원래 도서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박물관 도서관이 좀 이게 궁합이 좋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도서관에서는 주로 코로나기에 보니까 도서관이 제가 그 도서관 관장입니다. 약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 그런데 보니까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화하고 그 디지털도 문화예술 도서관으로 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박물관과 도서관이 문예학당, 문화예술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 그룹을 모았어요. 하여튼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이제 문예학당들 이게 다 전부 그때는 소그룹으로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이게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 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도 육성해서 우리가 어떤 거 공부할 건가 이게 학습 생태계를 만든 학습 마당을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 학교가 미래의 이제 학습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평생 학습이라는 거는 학교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가장 중요한 평생 학습 생태계의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넘어선 지역 사회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의 그큰 학습의 마당이 된다는 게 평생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이 전부 평생 학습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환경 생태 교육, 문화 예술인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아까 건강 리더들을 전부 마을에서 어, 이분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요번에 이제 이분들이 다 우리 요번에 프로젝트 그리고 정부가 요즘은 예산을 많이 하잖아요. 마을에서 전부 프로젝트를 딸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여기서 교육한 사람들이 전부 강사로 등극을 했어요. 요번에 음, 그 지구 위기와 그 우리가 그 가을의 시민 강좌의 핵심이 우리 마을의 강좌
지구 위기와 헤어질 결심이에요. 주제가. 어, 헤어질 결심 그 영화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 네 명이 하는데 전부 우리 마을에서 교육한 사람들이 강사를 듣는 그 강사비를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부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하니까 그 이제 도시농부가 그 직전에 결성됐는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이제 물로해서 우울한데 텃밭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여름 즈음에 이제 막 이게 막 파릇파릇한 것이 오고 막 열매도 달리고 그러니까 생명, 희망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제 페이스북에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그거 꽤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봐요. 이, 이 텃밭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이러한 생명망, 이러한 뉴 미디어 마당 미디어 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 방송국이라 마을 뉴스 마을 미디어들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전부 우리 미디어는 소비주의 생산주의 이 그 저 많이 소비해가지고 많이 저 돈 많이 버는 이런 것이 전 미디어의 핵심 아니에요. 이걸 넘은 새로운 복음들. 이 마을에서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텃밭을 저렇게 가꾸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도 1인 방송국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런 뉴스를 지역 공동체나 교회가 미디어 마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리더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모아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모은 것이 돌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봄 마을에는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 그리고 각자가 그거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 대안적인 활동을 하고 그거를 미디어 마당으로 엮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과 사업 프로젝트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생태사회 전환으로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좋은 정부가 지금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예산을 자꾸 깎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이런 걸 육성하고 그랬거든. 이제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돼.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건 7천짜리예요. 그런데 면접 이제 서류는 됐는데 이제 면접에서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하여튼 이런 기회들이 많아요. 이제는 마을에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그러한 거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셜캡, 사회적 자본, 사회적 기업들, 이러한 것에서 우리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그 공공성, 이런 거를 하는 그게 시민사회들 네트워크들이죠. 이런 데에서 정부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산을 해도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육성을 하는데 요번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 없애는 것이 주로 정책이 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걸 많이 이제 평가를 해야죠. 이런 거 이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산업물질 문명로는 새로운 생태 문명을 탐색하고 있는 이런데 우리 장신대 학생들이 여러 번 탐방하면 이제 이런데 오는 거죠.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젝트 제가 코로나기 활동한 모든 걸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 책에 이 육성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낸 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미래 목표자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공동체를.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받으면 그걸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계속 마을 뉴스로 그래서 마을에 아까 말했듯이 그 건강 리더들을 해서 지금 의료 쪽에 건강 쪽도 하고 돌봄 쪽도 하고 문화예술 쪽도 하고
그다음에 되면은 묶어가지고 사회적 프로포즈를 내서 그래서 되면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그럼 이 생태사회가 뭐냐? 생태사회가 이루어지는 산업물질문명에서 생태사회를 이러한 마을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육성해야 되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지구촌의 생산력 하면 4일 노동하고 하루 6시간 노동하고 일주일에 4일 노동해도 다 먹고 살아요. 문제는 왜 안 되냐면 몇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간다는 거지.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근데 잘만 분배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집권에 뭐 옛날처럼 뭐 다 뭐 자본가를 없애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독점하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나 이 마을에서 하면 충분히 일주일에 4일 노동하고 하루 6시간 해도 하는. 그럼 그 남은 시간에 뭘 하느냐. 남은 시간에. 남은 시간에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하고 싶은 평생학습을 하는 거예요. 마을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을 대학 운동 같은 게 벌써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50만 원 출처해서 지금 마을 대학이.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젊은이들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들. 돈은 없는데 그런 걸 펀드를 다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도 여기에 7천짜리 했는데 서류까지 됐는데 면접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는 떨어진 이유가 이게 의료 쪽인데 우리가 의료 경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거기 이제 조금만 했으면 되면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의 축제를 생태 축제, 유기농 축제,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마을 단위로 이제는 그 로봇이 다 일자리를 생산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로봇한테 맡기고 거기에 세금을 해가지고 기본 임금을 주고 시간을 노동 시간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그런 막노동이 아니라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피곤치도 않은 그런 노동이 아니라 이러한 건강한 노동, 문화적인 노동들, 사회적 기업을 좀 가치 있는 걸 만들어 본다든지 생태 축제를 생태 가게를 만들어 본다든지 문화예술을 한다든지 예? 건강을 돌본다든지 이런 걸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마을이고 모든 마을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산업화 시전에 이전에 개인 구원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마을에 영향력이 없고 교회라고 하면 아주 학을 띠잖아요 지금. 제일 지 평판이 안 좋고 신뢰가 사회적 소셜 캐피탈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 일을 하지 않고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의 그 날카로운 그 저기 본질의 이 제국의 그런 걸 다 막으면서도 이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가 함께 사는 모든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훨씬 더 제가 베냐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사회학자들이나 일반 인문학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얘기, 마음의 얘기들까지를 공동체가 하려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분열시키고 하는 걸 묶어내실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철저하고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죠. 한 5분 정도 네, 네, 5분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데 제가 이 책을 냈고 이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인데 이게 지금 교회가 어, 여기 이렇게 된 거죠. 1층은 어르신들 돌봄, 2층은 그 청소년들 미디어 센터, 이제 옥상은 이제 텃밭 가꾸기 하는 층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그 교회를 보면 1층에서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여기 저기 심야 식당이 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텃밭에서 이렇게 이 텃밭 가꾸기 일어나고 1, 2층은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이제 마을에 이제 마당이 되는 거죠. 마을이
주중에 이제 한글 교실, 노래 교실, 그다음에 지금 건강 교실까지 하고 또 이 심야 식당이 열리고 이제 오디오로 이게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교실들이 계속 주중에 주일은 교회가 쓰고 나머지 세대 공감 한글 노래 교실 충동아리까지. 그리고 아까 말한 미디어 마당 여름에 성경학교 대신 마을 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기를 어떻게 지내했는가를 여러분 저 비디오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못 본 분들은 책에는 기록돼 있고 이거를 했는데 미디어 마당이 되더라고요. 약대 마을 미디어 마당에서 놀자. 그거를 했더니 제가 이때 설교는 나시알 맥미안의 마을과 도시는 미디어다. 미디어란 인간의 눈과 귀와 입, 즉 인간의 확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복음이나 이 교회나 마을을 미디어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마을이 미디어가 되고 교회가 미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을 학교로 바꿔서 여기에 각 우리 그룹에서 활동한 것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 코로나 기간 중 약대동에 무슨 일이 있었나?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소그룹 운동하는 것도 전부 묶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었고, 어,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돌봄 마당을 그렇게 했을 때 여름에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엄청나게 이제 비판보자 할 때에 꼽사리 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거는 지금 몇백 명씩 모인 것이 돼서.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기에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을 지금 육성했잖아요. 거기 건강 리더들도 10명, 문화 리더들, 그다음에 그 생태 리더들 이분들에게도 마당을 줘야 되겠다. 그게 축제예요. 이야기를 모으면은 그 축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은 결국은 마당을 막 펴줘야 돼요. 마당. 교회가 할 일은 마당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건강 리더들은 간호사가 그 신방에서 만난 간호사님이 이번에 예, 하자고 그래갖고 이 건강 지금 교실이 열렸고 며칠 전에는 그 임종환 교수랑 함께 간호사와 건강 리더들 우리 마을 신방이 교회에서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했는데 간호사님이 여기에 이제 건강교실을 여니까 건강을 또에 대해서 이제 인체도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과 함께 마을을 같이 다니고 할 때 건강리더 키운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마을을 6군데를 도는 거를 짜고 여기 전문가가 하니까는 이 임중광 교수님이 뭐냐면 마을 방문 간호센터 같은 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마을을 누가 돌보느냐가 결국은 미래를 결정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돌봄이잖아요. 그걸 교회가 하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마당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의한 거예요. 이제 11월부터 이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가을 마을 돌봄 문화 축제. 그러니까 아까 그 돌봄 공동체라는 거에 그 사람들의 마당을 주어가지고 이 돌봄 문화 이제 축제를 하고 돌봄 문화 소축제를 했는데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가을에 이제 돌봄 문화 소축제를 하는데 여름은 우리가 컵사령화제로 잘 했는데 이게 될 건가 했을 때 우리 당시에 이제 여기 협동조합을 이제 요 다음번에 얘기하는 걸 만들고 하는데 우리 협동조합에 마을먹기 협동조합 부천팀이 5군데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이정아 대표라고 청개구리 심야 식당 청개구리 청소년 버스 이제 심야 식당으로 굉장히 그 급식 프로그램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세이비어즈 교회 출신이에요. 세이비어에서 훈련을 받고 그 부부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을 잘하니까 청개구리 버스라는 거를 이제 하나를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연하게 그 봤는데 그 정차해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영감이 파고들어요. 비주얼이 너무 훌륭해요. 버스가 일자만한 게. 그리고 안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뭐 혼자 된 청소년들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야, 저거가 움직이면은 뭐가 되겠다는 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우리 협동조합에 지금 멤버가 되니까 대표님 그거 메일 쓰세요. 그러니까 메일 안 쓴대.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 이제 출발하려고 협동조합 하면은 이 버스를 가지고 5개는 그 마을을 다 돌면서 그 마을에 돌 때에 마을에서 소축제를 하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 버스가 쫙 들어올 때에 그 마을에서는 축제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뭐 우리 커피 하시는 분은 커피 수업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노래 공연도 할 수 있고 우리 노래 교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앞마당 조그만 거랑 버스를 거기다 이렇게 되고 문을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한 18명이 또 있을 거거든. 그거를 연결해서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동네 소축제가 되더라고요. 가을 돌봄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소축제. 그러니까 이 축제라는 게 꼽사령화제처럼 클 필요가 없고 2, 30명만 모아도 마을 축제는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거를 해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저거는 이 버스가 원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한테 뒷마당을 빌리기로 해서 다 허락을 받았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우리 신실 강도사가 여성인데 이 대형 버스를 운전해요. 못 들어간다는 커브가 안 된다는. 그 결국은 뭐 하다 하다 저 소공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마당으로 해야 되는데 앞마당에 들어오려면 그 앞마당에 있는 차를 다 그 몇 시간을 이제 비워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맡은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그 전날에 이제 아침에서 그날 그 전날 그거를 차를 공간을 못 만들려면 이 공연 이걸 못 해 공연을. 근데 내가 그 이렇게 앞마당에 가서 반대편 거를 보는데 토요일 날 오는데 그게 비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는 그 의자들 갖다가 세워놓고 우리 앞쪽에 또 이제 문제가 두세 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아니면 전화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죄송하지만 몇 시간만 빼달라고. 그래 순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또 이제 2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9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8시까지가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그쪽에 앞에서 이쪽도 또 막아야 돼서 이걸 의자를 갖다 놓는데 어떤 분이 뭐 하시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아, 이것도 뭐 차를 왜 막냐고 그래가지고 또 민원으로 해가지고 아유, 이것도 좀 혹시 곤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는 분이에요. 친하게 지낸 분이. 그분이 뭐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아니 죄송한데 내가 내일 하루 어르신들 행사를 하는데 차를 좀 저기 한 군데가 있는데 저걸 빼야 되는데 참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시래.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경험한 게 홍해바다 가르듯이 쫙 차들을 하나님 빼시더라고. 그래 8시 반에 그거가 다 차가 되고 내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떤 차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고 막고 9시에 그냥 이 차가 그냥 헤드라이트를 켜고 우리 그 골목길에 들어오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축제가 그래서 이제 이 문화예술인
건강 리더들 이런 사람이 다 만나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5개 마을을 도는 겁니다. 이 버스가. 하여튼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는 마을에 이런 새로운 생명망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인사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당이 떨어져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이걸 좀 먹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분이 이걸 하나 줘서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어, 네, 저는 신대원 1학년 김찬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수업 듣고 있는 보케시스에서 목사님의 교회를 선방을 했다고 또 알아서 이제 발표도 들었었는데요. 네. 또 그때 궁금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PPT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보면서 목사님께서 없는 사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역에 다 목사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한가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목사님께서 모든 일에 다 이제 모든 사역에 관여하시고 모든 사역을 목사님의 중점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세우신 리더들 일반 성도들이 유튜브로 이끌어서 가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한 가지는 더 궁금한 게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천에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역이 좀 많이 고령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혹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저 마을 문화 사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 받고 한꺼번에 대답을 할까요?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 먼저 하세요. 뭐 같이 말씀하실게요. 더 하시고 저희가 어차피 시간은 좀 있나요? 반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30분 더 하시고 거기에 답하시는 건 하시죠. 그러면 하나하나 아니요, 다 얘기 듣고 같이 종합적으로 강선영 지금 누나님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셨다. 그래? 네, 너무 그냥 폭풍 가운데 서 계셨는데 정말 붙들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그냥 마을마다 뭔가 요구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모든 그러니까 다 다른 텐데 그렇죠. 약대동이 어쨌든 좋은 사례가 돼서 어쨌든 이 많은 일들이 어쨌든 30년 후에 코로나를 맞이하시면서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방문간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는 지자체랑 이거는 정말 계속 했던 일들이 여기 이제 집약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구나. 감동이 됐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어느 마을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이거는 정말 붙들면 이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네. 신전 3학년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늘 질문이 혹시나 너무 이렇게 목사님께 혹시나 좀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까 봐 내가 어떻게 그래야 될지 계속 한 마음이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저도 막 이렇게 막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강의 듣다가 느낀 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는 이전의 패러다임들과 전혀 좀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가는데 이전의 것들을 너무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이전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저의 세대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에게는 사실 마을이라는 개념이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해보면 전혀 없기도 하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사실 마을 목회, 혁명 목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또 최근에 저는 그 도시사역, 얼반 미션에도 몇 번 이렇게 갔다 오면서 느낀 것처럼 이거 너무 같은 시대지만 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목사님 계신 지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마을 목회가 이전에 이분들의 세대에서는 사실 옆에 사람들과 그 공동체와 정을 나누는 게 익숙하고 뭔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그 개념이 또 약간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이 또 만약에 계시다가 도시로 오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개념이면서 오히려 잘 뭔가 막 어울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뭔가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역을 많이 이사 다니면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개념 혹은 내가 이 지역에 뭐 소속감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전 세대를 위한 사역이라고 보여지는 마음도 조금 드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더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네, 뭐 뭉뚱그려서 또 하나하나 얘기를 같이도 좀 우선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두 분이 같이 좀 소속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제 사역이 아니어서 잘 표현을 뭐 시간도 있고 했는데 우리 장신대 신대원 출신의 이수훈 목사라고 이제 지금 부교육자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또 사고 털이나 하는 것들이 나랑 좀 다르고 뭐 또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내가 그거를 좀 뺐나 보네. 어, 그분은 지금 여기 아까 저기 하는 청소년 심야 식당을 처음에 장신대에서 수업을 받고 한국일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왔냐면 심야 식당이라고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급식하는 게 있어요. 아까 청개구리 그것에 이제 우리 약대동 판인데 거기에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전도사 시절이죠. 같이 봉사를 하면서 처음 우리랑 이제 사귀었는데 뭐 우리 집사람 별은 뭐 날라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이제 일을 잘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게 훈련이 돼 있는 그렇게 하고 꼽사리 영화제 같은 데도 참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제 나만 해도 이제 그런 거 다 일으켰지만은 전임 사역자로 이제 우리가 하니까는 꼽사리 영화제랑 청소년 저기 꼬비시마 식당은 지금 다 그분이 해요. 교회 학교랑. 근데 꼽사리 영화제 같은 것도 기획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하여튼 뭐 동네 전체를 내가 보기에는 우리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이제 뭐 또 잘 모르고 이제 그거는 내 사역이 아니라서 여기 안 오는데 꼽사리 영화제의 저 동사무소 사람이나 지역 사람들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끌어가지고 아주 새로운 거로 이제 문화나 이런 거는 신세대 감각이 있잖아요. 나도 좀 약한 부분을 잘 하고 그다음에 재미난 게 우리 이제 이 리모델링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 나갈 때 어린이집 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폐원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대동에서 우리 교회 자체가 굉장히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역사 문화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면 그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이승훈 목사가 그거를 지원했는데 됐어요. 그게 6천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됐냐면 우리 자체가 그런 소셜 캐피탈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기록이나 모든 것이 지역과 마을에 굉장히 공헌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썼는데 돼서 우리가 지금 공간을 어린이집을 없애고 1, 2층을 1층을 이제 어르신 돌봄 문화, 옥상을 뭐 생태 문화, 2층은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그리고 본당을 어떻게 꾸몄냐면 본인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중을 많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가지고 주일 예배 빼놓고 전부 소그룹은 온라인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안 모이고. 주일에는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들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간이 주일만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격투기를 배워가지고, 격투기를 훈련해. 거기다 이걸 푹신푹신한 거를 깔고, 그러니까 주중에 체육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거든. 우리 교회는 마을에 열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쓰면 되는 거. 그런 거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도 그 우리가 제거했고 교회 편말 다 제거했고 마을에 돌봄 마당으로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안 돼요. 응? 그 십자가 없앨 때는 오히려 도시재생에서는 과거의 그 문화 유적을 더 영국 같은 게 살려서 그 십자가를 해도 되는 거를 내가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하여튼 뭐 교인들이 그거 또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남자애들은 아주 거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냥 막 실험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렇게 하고 그 꼬비시나 식당은 카페에서 했던 것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1층에 아까 말했듯이 어머니 교실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그 심야 식당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거기에 지금 부천지계 상담 프로그램이 듣고 그 뭐야 상담 프로그램이 붙고 그 급식도 완전히 그 저기 유기농 그 선전 문구가 나와 있는데 완전히 그 새로운 급식 프로이고 그게 부천 전체의 급식연대 아까 이정아 대표랑 연결한 급식연대랑 연결이 돼 있어 시민사회랑 거기 아마 지금 회장일걸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아까 뭐 혼자 다 하냐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리더들이 나는 큰 그 회의만 주관하고 요번은 이거 개척하는 부분이 있고 돌봄 문화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 개념이 해서 제가 이제 연을 제가 이제 중심에 서 있지만 문예학당 이런 사람은 다 요번에 아까 쓴 그 건강 리더들도 우리 권사님이하고 문예학당 우리 선희중 집사님 그분들이 다 하는데 이제 결정적 순간에 내가 30년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등장을 하고 그거는 잘 되는데 하여튼 그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그 저기 체육하는 친구들이 교회 예배는 까지는 안 오는데 거기 이 체육관에는 열심히 들락거려요. 그래서 한 열댓 명이 돼요. 요즘 청소년 열댓 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여름 마을 학교면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여름 그 바이블 스쿨 할 때도 교사대학 여름 성경학교 교사대학을 하듯이 마을 학교 교사대학을 하는데 교사대학 요번에 열어보니까 교사 11명이 왔는데
교인이 6, 주민이 5명이에요. 이게 앞으로 마을교회가 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마을 목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교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는 앞으로 이제 이 플랫폼의 과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마을 목회에 동의하고 교회 공간을 활용하고 같이 마을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교회도 돌보고 지역사회도 돌보는 이러한 새로운 신학이나 공동체를 만들 것과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했잖아요. 바울이 최고의 성공의 요인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도 인정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논쟁이 붙었는데 바울이 결국 성공하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할례랑 다 철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방인 선교회 하면서 그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초대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이미 마을 우리랑 목회도 동의하고 같은 몸으로 하는데 이제 그 예배에 들어오고 안 올 거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통할 건가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신학적인 과제고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걔네들한테 뭐 예배부터 주장하면 걔네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은 절대로 애들한테 그 예배드리라 강요를 안 했는데 교인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런 거지. 교회 그 얼마든지 활동하는 거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뭘 체육을 하든지 뭐 태권도를 배우든지 하는데 해도 되지만은 절기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전체가 다 모이니까 그때는 참여하도록 하라. 그건 강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 그 수긍을 하더라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무조건 나온 애는 무조건 예배 드려. 나도 그거는 찬성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초대교회도 그 합의를 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도 그룹과 바울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음, 그, 그거를 이제 바울의 의견을 듣지만은 이 공동체로 같이 섞이는 건데, 그래서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은, 그거는 이제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분은 또 나랑 생각이 또 많이 달라. 그리고 또 나도 굉장히 새로운 사람인데, 거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 관사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는 3년에 은퇴할 텐데, 이제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일 건데, 나는 이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는데 전혀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게 이런 문명 전환기라든지 그리고 나는 이제 기록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2번만 설교를 해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고 그리고 점차 줄이고 마지막 해는 1번만 하고 나는 이제 마을 목회 협동조합 이제 교회를 넘어선 그동안 이제 약대동 마을로 했는데 여기서 하는 노하우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저런 교수님이 불러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협동조합 운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거는 넘어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목사님은 우리 이승원 목사님이랑 굉장히 나도 저 봤는데 정정 교수가 보니까 도시공동체 운동은 우리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민중교회 운동, 작은교회 운동이라는 그 큰 흐름을 마을 운동을 응용한 건데 도시 운동은 좀 중산층이나 시민사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양쪽이 다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지금 이 민중교회 이 시절에 이 얘기를 이번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접점들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번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만 조금만 어땠는데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또 그때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만 조금 이제 교수님이 하셔야죠. 마지막 정리하는 거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김 전사님 했던 부분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공중건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언어랄지 문화에 대해서인데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커뮤니티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파편화되어 살잖아요. 피곤한 사회, 떠나고 싶은 사회인데 기독교의 언어는 사실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커뮤니티를 살기 싫어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상 그런 부름이고 아까 이제 청년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출발부터가 나이 든 분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었어요. 처음 출발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공부방, 네, 3포세대, 5포세대,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사회적 협동 조합하는 것도 사실은 청년 문제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니어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시니어가 보여서 시니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들어가셔서 시니어죠, 뭐 네, 시니어가 되시니까 시니어에 그러니까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원래는 더 그쪽에 포커스고 이제 어떤 마을 돌봄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사회적 비용 돈으로 다 계산했을 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사실은 누가 그 마을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겠어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오시고 있는데 하나 저는 궁금한 게 보면 본인 교회도 힘드신데 하시면서도 자기 교회 바운더리 안에만 멈춰 있지 않고 그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씀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마당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 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목사님을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말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와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혼자만 살고자 하고 각자도 살기 쉽겠다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하나 성령께서 저희가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주시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주님, 우리 장신대 이 선교학 교실 안에 이렇게 마을을 고민하고 생명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 이 문명 전환기에 우리가 마을에 어떻게 생명망을 만들고 돌봄 마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마을을 직접 탐방하고 또한 그곳에서 느끼고자 하오니 이 교수님의 마음과 이 신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지역과 마을을 살려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신학교와 우리 교회와 마을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한국교회 미래를 지킬 우리 이 장신대 신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